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어제 9월 2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최하는 전기차 50만 대 보급 계기 정책 간담회에 패널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각 부분의 주요 전문가분들 참석하셔서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급을 420만 대 보급할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50만 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들어와서 전기차 판매가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미 작년에 2023년도에 정체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린 바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의 악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 플랫폼화된 1세대 전기차를 내놓은 제조사들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화된 2세대 전기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눈치싸움, 각 나라들의 전기차 지원 정책의 축소라든지 종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전기차가 2023년에는 시장 자체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테슬라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장세를 이어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생각만큼 전기차가 폭발적인 과거에 1, 2년 전에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내연차 하이브리드 관련된 매출, 거기에서 오는 순이익, 이런 것들이 역대 최고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한 2, 3년 정도 전기차 드라이브를 숨고르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런 유리한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 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주요 글자들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희 오토교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중국 배터리에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개선안을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나라 간의 통상 문제와 얽혀져 있는 이 수입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국가와의 교역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나라에서 우리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주거나 제한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대응하는 거에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럼 되지, 상호주의 원칙 이걸 칼같이 따박따박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래서 국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등하게 맞불을 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혁신기술 지원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상품을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의 항목을 마치 정비에 보정식을 적용하듯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좋은 상품, 그리고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배터리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보조금을 좀 깎아서 제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차등 적용하는 그러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제 관련된 문제인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세제 관련된 개선안을 촉구를 했고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격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몇 년간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닌 전 세계적인 범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독려한 이유도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없기 때문에 환경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전기는 오염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내연차 여러분들 항상 놓치시는 게, 원유를 퍼오면 그 원유를 그때 가져다가 자동차에 넣는 게 아닙니다. 정유사가 각각의 공정에 맞게 가스 빼고, 나프타, 휘발유 빼고, 경유 빼고, 등유 빼고, 벙커식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CO2 엄청나게 나오고요. 오염 물질 정말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과정과 정유를 하는 과정을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이거는 뭐 기름도 마찬가지니까 요거는 언급하지 않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쓰시는 분들은 기름은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식초할 때 아무런 오염이 안 나나요? 이거를 운송할 때 아무런 오염이 안 납니까? 대형 트럭이나 유조선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이 발생을 합니까? 정유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실제로 가보시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 발전소나 정유나 오히려 정유할 때 과정에서 오염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발전소 한번 견학 가보시면요, 요즘은 발전소, 화력발전소라 그래도요, 이산화탄소를 CCUS 방식,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라는 형태로 해서 액화를 시켜서 다 쓰고 남은 유전에 묻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디젤차에 나오는 DPF, SCR, 이거 다 발전소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발전소에서 넋을 어떻게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분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파티큘러 에미터, 미세먼지를 어떻게 포집할 것인지, 그걸 보고서 푸주에서 2000년도에 이렇게 하면 디젤차 탈 수 있겠는데 해서 만든 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포집을 하는 이런 그 단위도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이런 총량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물론 오염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송전된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전기차에 충전을 해서 그 배터리의 전력을 가지고 도로를 돌아다닐 때는 환경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볼 때 전기차에서 가격적으로 일반 적용할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조식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자동차세를 걷는 건 환경을 지키고 도로를 보수하고 기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비용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건데, 일단 환경 2차 사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가격이 5천만 원 1억이니까 여기에 맞게 내연차든 전기차든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 자동차 세금에는 이중과세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를 살 때 분명히 세금을 내고 주택에 비해서 점점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는 감소자산에다 일반적인 재산세 개념에 자동차세를 매긴다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 전기차의 친환경성까지 무시를 해서 일반적인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 건, 전기요금에 대한 공포심이 많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지금 자동차 충전비죠. 2022년 6월에 혜택이 종료돼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거 알지만 불안한 게 뭐냐면, 초기에는 그래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전기차 충전비를 1kW당 500원, 600원, 뭐 1000원까지도 올릴 줄 누가 알아. 이 불안감 때문에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되나? 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뭔가 정책을 확정적으로 앞으로 전기요금 몇 년까지 동결해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좀 힘든 거 알아요. 왜냐면은 이 세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서 더 보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거쳐진 다음에 정책을 그때그때 맞게 펼쳐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몇 가지를 확정해 놓고 나면 이 나라 재정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건 알지만, 어차피 전기차는 2030년까지 420만 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효율보다는 환경, 미래 지속 가능한 가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펼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2030년까지라도
전기차 요금 지급에서 변경이 없을 겁니다. 라는 확답, 이건 어렵더라도 최대한 인상률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묶어놓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소비자들에게 좀 있어야 전기차로 그럼 한번 전환해 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전기차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다각적인 고민을 많이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보조금이 빠르게 상쇄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는 그 보조금 정책을 아주 크게 축소를 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유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420만 대 목표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지금에 비해서 아주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 줄어드는 것도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비율보다 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이 민간 사업자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과도하게 전기차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빠르게 또 크게 올릴 경우 지원을 줄이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제안을 드렸던 건,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100조 투자한다, 50조 투자한다, 30조 투자한다,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들고 나오니까 언론들이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때리기 아주 혈안이 돼 있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전기차를 아주 몹쓸 위험한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괴담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하는 건 알 권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본이 몰리는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의 주의를 언론 쪽에도 광고를 하고 언론 쪽에도 당신들의 투자금을 좀 나눠줘야 상생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내연 자동차 한 해에 5,000대가 불에 탑니다. 5,000대가 불에 타는데 내연차로 등록되어 있는 총 자동차 대수가 2,300만 대고 전기차는 50만 대입니다. 그럼 전기차 50만 대의 46배죠? 대략적으로. 그럼 5,000대를 46으로 나누면 108대입니다. 1년에 내연차 108대가 전기차 비율로 축소하면 탄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1년에 몇 대 불탑니까? 10대? 아닙니다. 5대? 아닙니다. 몇 대 안 탑니다. 코나 EV가 좀 특이한 경우였고, 이거 배터리 불량 때문이었고, 코나 EV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코나 EV도 그래봤자 16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외 전기차들은 1년에 한두 대 탈까 말까고, 1년에 한두 대도 사고가 나서 타고, 어디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다가 바로 진화가 되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불타 죽는다라는 소문이 왜 날까요? 언론에서 전기차 화재만 벌어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동력상실. 이 동력상실은 급발진을 막기 위한 페이스리프트인데, 이 현대 기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에서도 많이 벌어졌던 일이고, 내연차에서도 이 동력상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데, 내연차에서도 전자장비 도입된 이후로 문제 생기면은 변속기를 디폴트 상태로, 엔진을 디폴트 상태로 동력을 제한해버리면서 안전하게 차를 빼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근데 전기차만 유독 난리를 피고 이런 걸 언론에서 막 대수특필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소비자들의 알 권리입니까? 전기차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됐어요? 2,300만 대에서 이제 50만 대입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 타는 오너들에게 뭐 얼마나 이걸 공지하고 알게 하려고 해가지고 대수특필을 하나.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에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통계들, 화재율,
내연차는 만 대당 평균 한 대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요. 이것도 몇 년 안 됩니다. 10년 전 통계를 보면 만 대당 5대, 6대였어요. 그럼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전체 비율을 놓고 보면 10만 대당 한 대꼴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불타 죽는다 그러고 내연차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일단 내연차는 익숙하니까. 한 해 5천 대가 불이 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져도 이게 108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1년에. 이 정도 불 나는데도 내연차 불 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불 나는 거 왜 무섭냐 그러면 이제 열폭주 때문에 잘 안 꺼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 불 붙으면 막 5시간, 6시간 타지만 전기차는 불 붙을 때까지 5분에서 10분간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라는 게 좀 웃긴데 바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왜 바로 불이 붙지 않냐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휘발유가 몇십 분의 1밖에 안 돼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쓴다고요? 군인들이 다 웃습니다. 야, 그거 불나서 터지기 전에 다 도망가겠다. 불 붙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거나 뭐 크게 부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험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사고가 났지만 화재가 났지만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률이 모든 상황에서 다 사망을 하지 않고 일부 부분에만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정신을 잃어서 대피할 시간을 놓치는 이런 경우이거든요. 내연차는 안 그래요. 내연차는 한 번에 불이 막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물론 빨리 진화되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이 왜 축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일단 이제 50만 대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이 전기차라는 분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좀 덜한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전기차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층이 경제력이 되는 그런 소비자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MZ세대가. 30, 40대, 40, 50대도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이동을 했는데 그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전기차가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40, 50대 소비자들이 많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 40, 50대 보수적인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인식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전기차를 계속 때리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잘 모르는 자동차 기자들이나 속칭 전문가들 그리고 또 특히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유튜버들이 자기 생각이 답인 양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니까 그걸 듣고서 혼란에 빠지시는 겁니다. 이걸 보정해 줄 수 있는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정부 부처밖에 없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와 정보들을 토대로 이 목적성 있는 선동성 뉴스라든지 또 전문성 없이 마구잡이를 떠드는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것들로 인한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달을 해드렸고요. 전비 부분에 있어서도 겨울철에 그 히터를 맥스로 영하 환경에서 맥스로 틀어놓고 하는 이 규정을 온도로 바꿔야 제조사들이 꼼수를 쓰지 못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삼원계처럼 양극재 특성이 달라서 최저가 구간에 도달을 해야지만 효율이 나오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한 2, 30분 정도 최저가 구간이 도달이 돼서 쭉 완전 소모될 때까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인터벌을 두고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겨울철 전비를 끊어서 측정을 해서 최저가 구간에서 손실되는 부분 일반 사용자들이 한 번 충전하면 한 최소 3번에서 한 5번 정도 끊어서 다음날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환경을 상정을 해서 이 환경을 대입하는 보정식을 전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리튬 인산철 같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의 정확한 겨울철 실사용자들의 주행거리를 알 수 없다. 이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혁신 보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 V2L 같은 혁신 기능에 대해서
이거 20만 원 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최소 100만 원에서 높게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이런 차등이 있어요. 제조사들이 야 이거 우리 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못 받는 이유가 VTL 때문인데 이거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VTL을 적극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삼원계 배터리든 또 안정성이 뛰어난 배터리든 수명이 긴 배터리든 V12과 같은 기능이 있던 하면 그 혁신 보조금의 금액 차이를 높게 둬서 제조사들이 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 자체를 확보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양질의 전기차들을 얻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환경부, 국토부, 정부 각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 이분들이 공인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노력을 좀 과소평가하거나 모욕스러운 표현까지도 막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단순히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기계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국가 발전과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국내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고심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주시는 게 국민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